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천 교수가 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천 교수는 제가 좀 소개를 한다면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고 1979년 경북대 법학과를 입학했는데, 그때 12.6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80년대의 대학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국가정보기관을 경험했고 2000년부터 17년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로서 국가관, 역사관 등을 연구 강의하면서 축적한 이해와 자료가 이 책을 쓰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정치사상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인 양동환 교수를 만난 것이 반체제 세력을 집중 탐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 시위를 계기로 배후의 반체제 세력 실체를 파헤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출간했는데, 그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입니다.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죠. 2016년 퇴직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실상을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14여 년의 자료 연구 저술 강의 경험이 이 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 교수는 주민자치법 반대연대 대표, 또 자율소 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30만 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베스트셀러로 교보문고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꼭 사보시기 바라고, 머릿말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머릿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한 팀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는 팀이고, 다른 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팀이다. 현재 대한민국 앞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위기의 공동분모를 추출하면 70여 년간 유지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진 국가적 위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상권분립,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근간에서부터 읍, 면, 동, 마을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허물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체제위기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0여 년이 되고 짧게는 3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서 30여 년 전부터는 87헌법, 87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민들의 다수가 체제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반체제 세력이 누군지, 이게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의 대결이 아니라 체제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체제 세력이 누군지, 어떤 전략 전술로 나오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가 체제위기인 줄도 모르고 체제위기를 가져온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전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 분열과 갈등만 일어날 뿐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사상 갈등 전체를 밝히 조망할 수 있는 만원경을 제공하자는 야심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 한 권이면 국내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와 체제전쟁 양상은 물론 그 배후가 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세계 공산화의 과정과 네오마르시즘 등 변종 공산주의의 확산까지 세계 사상계를 세계 지도를 보듯 한눈에 통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대한민국 세력이 이 교범을 통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면 모래알이 콘크리트로 오합지졸의 군대가 일사불란한 전투병으로 바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머릿말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천 교수가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천 교수의 그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동영상을 올린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 동영상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을 다녔는데 그 강연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기도원에서 강연한 것 첫 번째 부분 서론적인 머릿말 부분을 한 20분 정도 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를 잠시 본다면 1장이 제1부 1장 촛불 시위 통해 대한민국 통찰하기이고 또 2부는 대세 대한민국 세력을 대세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죠. 대세와 반대세 간 전쟁터 대한민국 이게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반대세의 실체 탐색하기 그리고 4장은 결론 부분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전략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을 꼭 사보시기를 필독하시기를 공고하고요. 에스더 기도에서 강연한 그 부분 중에서 한 20분에 걸쳐서 첫 번째 강연 부분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일까요?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아니면 정치 갈등?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공통 분모를 뽑아보면 어떤 위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체제 위기입니다.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체제 전쟁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체제 전쟁이라고 과격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체제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용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요, 저는 14년 전에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반대세의 비밀 그 일거러진 초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
양동환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가장 사상적인 권위자이신 분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나서 잔디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광우병 사태, 광장에서 저렇게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저 사태를 본질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양동환 교수님 말씀은 대한민국의 지금 반체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어떻게 깨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란 책을 썼어요. 반대세, 반대한민국 세력의 약칭으로 제가 쓴 명칭입니다. 그때는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스러운 행보를 하면서 몰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들은 실체를 감추지도 않는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부 구조, 상부 구조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태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제 이 체제 전쟁의 실상을 알려야겠다 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라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전쟁의 실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476페이지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280페이지로 줄여 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보느냐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좌파 세력은요 80년대 그렇게 그 운동권을 하면서요 많이 본 사람들은 뭐 보통 500권씩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권도 읽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읽어서 30페이지짜리로 줄였어.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이 책을 읽었더니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이고 눈이 나빠서 못 읽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의고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해도 우리가 이 체제전쟁은 사상전쟁이고 공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공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태극기 흔들고 광장에서 흔든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공부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돌입해 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이 소책자 내용에 있는 핵심을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론에 관한 것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자, 한경직 목사님은요. 1945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월남하셨습니다. 1945년 12월 정도면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북한이 공산화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그러한 이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치기 시작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깨쳤어. 아, 큰일 났구나. 빨리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남쪽에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46년도 12월에 이제 1주년 창립 행사를 했을 때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는 사상 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강연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또는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오늘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잠잠합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내려와서 이토록 지금 가슴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남한에 내려왔더니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이것들 모르고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거기서요 토지 계획을 했어요. 3월 달에 25일 동안에 걸쳐서 북한 전역에 걸쳐서 토지를 계획을 했어요. 지주들의 땅을 뺏고 48시간 만에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경작권만 줬습니다마는 북한 농민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 김일성 만세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서는 어떻게 됐냐? 아니 북한에서는 토지를 공짜로 준다던데 왜 우리는 돈 받고 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빨로 우리도 토지를 공짜로 주시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토지를 공짜로 준다, 빵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속아서 북한이 다 공산주의 김일성 지지자로 넘어갈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서도 공짜로 주는데 왜 우리 공짜로 안 주냐,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안 되겠다, 남한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토론회 개최하고 소책자 잡지를 발간하면서 공산주의는 나쁘다는 것을 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어떤 선각자들의 그런 어떤 애끓는 교육과 그다음에 각성운동을 통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한경직 목사는 오늘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잠잠합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정치 이념이 뭐죠?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공산화 사회주의가 되지 않아야 교회가 지켜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당연히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교분리라고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정치를 비판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우리 기독교인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정치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교회에 가 보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교분리 프레임은 너무나, 이건요 사실은 하나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자가만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많은 베드로부터 이런 그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 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이 많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결국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박해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어떤 나쁜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나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바로 저항 운동이잖아요. 저항하지 않는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은 이미 생명을 다한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정교 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었지 결코
그것을 모두 다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게 못하는 법이지, 원칙이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거꾸로 돼 있어요. 정치는 교회를 간섭해도 돼. 그렇더라도 교회는 정치를 비판하면 안 돼라는 매우 잘못된 원칙의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교회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교육의 목적은 체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투병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려면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구나, 체제 전쟁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맞고요. 나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봐 하는 분들은 제 강의가 좀 과격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혹시 그런 분들도 제 강의를 열린 마음으로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대한민국 상황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끝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 전쟁에 나오는 전투병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은 바가 없어요. 사상전 체제 전쟁에 관한 훈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인지, 또 적은 누군지, 또 어떤 전략 전술로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나 또는 조카들이 군대 간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 하면, 앞으로 착착, 자, 뒤로 돌아, 일어섰, 앉아, 이 기초훈련 배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오합지졸의 장병들이 이제 한 달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제법 군인스러워집니다. 후반기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받고 전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갈아 끼는 법도 배우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하죠.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 교육은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거꾸로 쏘기도 하고 그냥 적을 또 구별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는 행동 통일이 가능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같은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저는요,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국심이 있더라도 방향성과 모든 행동 통일이 가능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같은 내비게이션과 나침판을 장착해야만 합동 연합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우파들은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숫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랍니다. 행동하지 않고 훈련만 받으면 그거는 죽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진리도 잘 익혀도 행동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거를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의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주제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그 프레임, 실상, 진상, 현상, 그 다음에 정세를 분명히 인식하자.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인데 가장 우리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좌익 세력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결정적 이유는 뭔가? 예, 용어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보라는 용어에 속아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악성이 얼마인지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와 진보란 프레임이 국내에 있는 좌파 세력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할 때 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근데 너무 간단해요. 쉬워.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전투하시면 된다. 복잡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너무 사람들은 전략 전술을 복잡하게 가져가요.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면 훈련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전략 전술이 간단해야 될까요? 복잡해도 될까요? 간단해야 되겠죠. 그럼 간단한 방법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래도 뭐 한 70% 정도, 80%는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거를 아는 거, 그러니까 딱 한 줄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근데 이 체제전쟁 중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그 정도 개념만 딱 탑재하려면 한 서너 줄이면 되겠죠. 이 프레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만 우리가 5,300만 명이 들어봤다 정도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는요, 70%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혼동에 빠져 있냐 하니까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과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만 들어봤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70% 정도는 체제 위기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이거 간단한 전략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여하이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간단한 어떤 대응방과 원리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그 간단한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자 하는 것이 제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